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여러분 저 안경 샀어요. 오늘도 찾아온 구독자 고민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드디어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심 타임을 좀 가져보자면, 제가 평소에 피부 좋다는 소리를 또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거와 더불어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얼어붙어요. 왜냐면 딱히 관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피부를 위해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나?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거 좀 다르다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닝 세안이랑 클렌징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랑 달라요. 클렌징 제품은 무조건 잘 닦이는 거. 근데 모닝 세안은 건조하지 않은 거, 순하면서 다 닦아냈을 때 속당김이 없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빠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지금 한 달 이상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그냥 가져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달 사용해보면서 제일 좋았던 건 향이 가장 좋았어요. 지금 이거 껍데기 벗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향인데 스트레스 완화되는 느낌? 저는 아침 세안 그리고 나이트 루틴에 사용하는 기초 제품, 수시로 바르는 밤 제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향으로 골라요. 모닝 세안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샤워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뜯기 직전까지 좁쌀 여드름이 한창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러블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좁쌀 여드름이 없어지는 과정까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트러블 완화를 목적으로 한 기능성 제품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꾼 거라곤 이 비누 하나였어요. 이거랑 같이 나온 페이스 타월이 있어요. 이 제품은 얼굴 세안보다는 가슴, 가드름이랑 등드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름, 등드름 사라지는 거 보고 얘구나. 일단 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해드리면, 피부에 독소를 빼주는 유황이 함유된 제품이고,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민감해졌을 때 사용하면 괜찮을 제품이다. 그리고 순수 천연 비누다 보니까 자극이 정말 없고,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천연 비누로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였대요. 그러면 이제 고민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1. 안녕하세요, 도파민지님. 혹시 이런 인간관계 사연도 받으신다면 객관적인 시점으로 조언 부탁드려요. 웰컴입니다. 배경. 모두 학교가 외국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 A에게 대학 동아리 임원을 같이 하며 친해진 오빠 B를 소개해줬고,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었던 시기에 같은 학교에서 계절학기를 듣던 B와 딱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B의 생일 식사와 수업 후에 약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둘 다 외국 대학생이었고 당시 한국인은 저와 B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A와는 갑자기 연락이 끊겨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1년 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A는 제가 B와 만난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 일로 저와 거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1년 동안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저는 연락이 끊겨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A가 상처를 받은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B 역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차단했고요. A 때문이겠죠? 저는 처음부터 B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 A에게 소개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계절학기 듣다가 친구 이어졌다 대략 2명을 잃은 기분에 너무 허무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둘 다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며 냅둘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개로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일단은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도미걸님이 친구 A에게 친해졌던 B 남정네를 소개를 해줬어. 그래서 이 둘이 사겨. 그러다가 우리 도미걸님 남자친구랑 이별 이슈 때문에 상담할 인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 B를 만나 대화를 몇 번 했대요. 2번. 그 뒤로 이 친구가 연락을 끊었고, 같이 덩달아 끊겼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미걸님은 왜? 나 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해결 못합니다. 우리 도미걸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간이 약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이 A와의 관계 회복은 이 A와 B가 헤어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얘네 둘이 진짜 장기 연애를 하게 되거나. 그럼 언니 저는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 도미걸님의 잘못? 너무 차밍했다. 잘못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B한테 있어요. B의 태도 문제. A가 가만히 있다가 내 친구가 본인 남자친구랑 그거 2번 만났다고 빡쳐서 연락 끊었겠어요? B의 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님을 만나고 왔는데 A한테 우리 구독자님에 대한 언급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거나 아니면 요럴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은 몰랐어. 우리 도미걸님은 B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B의 마음 따위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하지만 우리 A는 B를 소개받으면서도 얘가 얘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몇 번 해본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만나고 왔네? 근데 얘가 갑자기 우리 도미걸님의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졌네? 얘 봐라? 너는 뭐야 그럼? 감히 내 남자친구를 나 없을 때 2번이나 불러내? 그것도 굳이 네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그동안은 다른 친구랑 노세요. A 잠깐 접어두고 다른 친구들이랑 열심히 잘 놀다가 A가 나중에 B와 헤어지면 그때 대화의 장을 열어보자.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굳이 뭐 꺼낼... 에피2 도파민지님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영상을 접하게 되어 정주행을 하고 있는 신규 구독자입니다. 도미걸 환영해. 대학교 2학년 때 짧게 연애를 한 후에 바쁘게 살며 연애 공백을 쭉 이어왔습니다. 올해 초 여러 이슈로 퇴사를 하게 되며 주중에는 휴식을, 주말에는 알바를 구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었고 이후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살 어린 그분은 첫인상은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한 주 한 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예쁘게 하고 침착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연애 공백이 있었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알바 업무 톡방에 그분이 초대된 날 프로필 사진을 핑계로 연락했습니다. 프로필이 뭐 좋아하는 애니거나 강아지 프로필이었겠죠. 그랬더니 업무 연락인 줄 알고 바로 칼답이 오시더니 그런 게 아님을 확인하신 뒤에도 1, 2분 텀으로 짧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일을 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도 아니었기에 긴 대화를 이어가며 부담스러워 하실 듯 해서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선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 토요일이 올 때까지 도파민지님의 영상을 쭉 정주행하며 폭시 마인드를 한껏 충전한 뒤에 토요일이 되어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밝게 인사도 드렸고 틈틈이 일상적인 질문을 하며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곤란할 때 나서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시각 디자인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최근 오일 파스텔 드로잉 클래스를 듣고 있는 저의 근황과 접점이 있음을 느끼고 저도 최근에 그림 그리는 수업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 후 퇴근을 한 뒤 드로잉 클래스 과제로 하고 있던 과일 그림을 보낸 뒤 땡땡님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바로 연락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인프피, 저는 이프피인데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면서 저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뛰는 연애세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례하게 다가간 건 아닐지. 혹시 그분은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까요? 도파민지님의 폭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내용을 봤어요. 근데 답장 속도가 진짜 거의 LTE급. 근데 이게 참 카톡 내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조심스러움과 열정이 합쳐지면 부담이 돼.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사연에서도 평소 일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 대화를 이어가면 부담스러우실 듯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근데 내용은 내가 너 열심히 도와줄게. 근데 마지막에 다 해놓고 너무 무례하게 다가간 건 아닐까요? 이게 카톡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 한번 이렇게 딱 오시면 이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한 점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주의사항. 질문을 던졌어요. 답변을 했어요. 내가 왜 질문한지 이거 설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푸사가 뭐 애니 캐릭터라고 쳐요. 푸사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영화 상영도 하나요? 물꼬를 튼 거예요. 답변 받았으면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하세요. 그냥 소재라고 생각해요. 처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한 건이 그냥 대화의 소재구나. 그걸로 이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질문했는데 괜히 또 선 넘은 거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불편해져. 너 이제 나 좀 신경 써야 될걸?
불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아는 선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자 화이팅! 이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혹은 아니요 아직 일이 얼마 안 돼서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빠이 하시면 되고 아니요 저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면 그냥 그걸로 이어가세요. 오케이 빠이 하고는 다음날 또 보내세요. 연락에 대한 부담은 내가 선톡을 한 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답변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 3. 안녕하세요 도파민지님. 도파민지님 유튜브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자마자 빠져들어서 첫 영상부터 가장 최신 영상까지 싹싹 챙겨본 구독자입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전혀 들어보거나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영상 보고 있어요. 저는 21살 못쏠 여자이고 여중여고를 졸업하고 간호대를 다니는 중이라 여자와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알바를 시작하며 그나마 자연스럽게 남자라는 생명체를 사람 1이 아닌 지인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중에 주말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언니랑 썸 타는 분이다 로 얘기를 건너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저 둘의 연애 스토리를 구경하는 제3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첫 회식 자리에서 둘의 썸붕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로 좀 친해졌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냥 편한 동료 정도였어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묘하게 더 친절해진 느낌? 챙겨준다든지 원래도 장난을 치긴 했지만 장난을 더 친다든지 이런 행동이 잦아졌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중간에 먼저 다른 길로 빠지시고 이분이랑 저는 조금 더 걸어서 가야 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버스랑 지하철 2개인데 원래는 버스 타면 바로 가고 지하철은 조금 더 오래 걸어가야 해서 매일 버스를 타고 가셨거든요. 제가 한번 혼자 가기 싫은 날에 역까지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고 흔쾌히 가주시길래 너무 착하시다 하고 같이 역까지 걸어가며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도 부탁하지 않아도 계속 역까지 같이 가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같이 우산도 쓰고 갔어요. 비도 엄청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버스가 와 있어서 그냥 타고 가셔도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회식 날 제가 불편한 자리라 어쩔 줄 몰라서 혼자 술을 조금 마시고 취해버렸는데 실수로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그분 앞에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제가 손으로 머리를 짚자 그분도 손을 뻗어 제 머리를 같이 집어주시는 바람에 제 손 위에 그분의 손이 겹쳐진 채로 있었어요. 그날 제가 취해서 실수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따로 연락드렸다가 톡을 좀 길게 했는데 잘 들어갔냐, 춥고 늦었는데 조심히 가라 등등 대화도 했고요. 사실 이번에 그분이 취직하시면서 일을 관두셔서 이제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던 중 어제 그분 생일이셔서 제가 그동안 감사했다고 겸사겸사 선물 챙겨드리며 가끔 연락하고 가게 밥 먹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알바 간도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했는데 자주 연락도 하신다고 하셨고 저보고도 편하게 자주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챙겨주고 싶은 동생인 건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 지금은 저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유유. 일단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뭔가 이러이러해서 나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취업하러 직장 찾아 산만리 하셨다. 그래서 나 지금 어떡하냐? 그냥 카페 출근해서 아무거나 사진 찍어서 없으니까 보고 싶네요 보내세요. 또 이렇게 기깔나게 선톡하는 방법 보내십시오. 사연 내용만을 봤을 때는 우리 도미걸님께 호감은 무조건 있고 근데 그게 여자로서의 호감인지 친한 후배로서 그러니까 챙겨주고 싶은 동생으로서의 호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호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자로 나를 신경 쓰게끔 만들어야죠. 출근하셔서 아무거나 사진 찍어서 없으니까 보고 싶다 손톱 보내보시고 밥 사달라고 하시고 밥 먹으면서 치즈니랑이 정말 멋있어요 리액션 한번 해주시고 계속 신경 쓰이게끔 이렇게 데이트 유도하시면 자 마지막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열심히 도파민지 채널을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과 학생의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는 새내기로서 철벽이 심하기로 유명한 이성 선배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마음이 열릴지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우선 제가 학기 초 OT 첫날부터 첫눈에 반한 학생의 선배가 있는데 3월이 끝나가도록 접점이 없어서 결국 먼저 다가가고자
밤약을 걸었어요. 선배도 처음엔 긍정적으로 답장을 보내셨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런지 제가 가능한 날짜를 보내도 일정을 잡아본다고만 한 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 행사 뒤풀인 날 다들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몰래 선배한테 가서 밤약 날짜 언제가 좋을지 여쭤봤고 결국 날짜를 잡는데 성공했어요. 밤약할 땐 생각보다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선배가 대화도 잘 이끌어 주시고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나중에는 약간 분위기가 풀렸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아쉬웠던 건 첫 번째, 선배가 밤약 바로 다음에 수업이 있어서 대략 1시간 정도밖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선배의 MBTI가 NFP인데 제 생각보다 더 저를 공적으로 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밤약하기 전에 준비했던 캔 음료랑 작은 쪽지를 드리고 헤어졌어요. 쪽지 내용 읽어도 되나요? 저는 보통 어떤 선배든 밤약을 하고 나면 오늘 재밌었고 밥 사주셔서 감사하다, 시험 끝나고 다음에 또 보면 좋을 것 같다 등등 멘트를 보내는데 선배한테 한 1분 만에 네 음료 잘 마셨어요 라고 답장이 와서 2분 정도 뒤에 날씨 때문에 음료가 조금 미지근했을 텐데 괜찮으셨을지 약간의 스몰 토크를 하고자 연락을 보냈거든요? 근데 한 3-4일이 지나도 연락을 안 보시는 거예요. 답장이 애매하게 느린 것보다 오히려 아예 안 보시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원래 저거까지만 물어보고 답장 오면 바로 대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안일십을 당하게 되니 뻘쭘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본 건 아닌데 선배님들께 들은 바로는 이분이 현재 작년 여자 선배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데 엄청난 철벽남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는 밤약 잡는 걸 한 3-4번 만에 성공하고, 또 다른 선배는 일정 언제가 좋을지 얘기를 해도 몇 주 만에 연락 보시고, 그거에 대해 답장을 보내니 또 몇 주 뒤에 보시고 하면서 밤약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호감이 없는 건 확실히 알겠으나 그래도 바쁜 일상 속 간간히 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철벽을 깨는 건 결국 친밀감, 친해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1번, 선배와 저처럼 과 행사에서만 만나는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을지, 2번, 따로 약속을 잡고 싶어도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안 본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 끄집어낼 수 있을지, 3번,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작년 선배의 짝후배였던 남자 선배도 워낙 그 선배님이 바쁘셔서 짝후 활동을 거의 못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진짜로 바쁜 플러스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철벽을 치고 연락을 잘 안 보시는 듯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파민지 채널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파이팅! 응원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배가 이렇게 바쁜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밤약을 빨리 잡았어요. 어쩌면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거 잠깐 팩폭주의. 처음에 되게 밥 사주세요 해서 밤약을 걸었대요. 그런데 가능한 날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대가 연락이 없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셨고, 그래서 밤 약속을 따로 또 잡으셨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담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으로서다가 그래 먹자 해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 사연자분이 조금 더 빠르게 밤약을 진행시킨 것은 아닌지. 선배가 밤약 바로 다음에 수업이 있어서 대략 1시간 정도밖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셨죠.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신 거, 심지어 밤약을 하는 와중에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선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하셨잖아요. 선배는 1시간 동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료랑 작은 쪽지 줬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답장이 왔어요. 나의 행동으로 인한 선배의 땡큐 리액션이 우리 사연자님이 자꾸 호감의 표시 아닐까라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랑 선배는 천천히 친해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급한 거 알겠어. 너무 인기가 많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내 마음이 앞서는 거 알겠지만 너무 과한 친절과 과한 뭔가 약속 잡음은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과 행사에서만 만나는 관계에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옆자리에 가세요. 무조건 주변 자리를 점령하셔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들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패턴, 그 행동 패턴, 습관, 그 사람의 취향,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사가 무엇인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부터 쌓으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선물이나 뭐 시간 내줘요 라는 요구보다는 칭찬이나
질문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선배를 보면 항상 좋은 관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혹시 저도 대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꿀팁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배에게 칭찬 섞인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무리 없이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도움 요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따로 밤약 잡고 싶어도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안 본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연락을 안 보면 안 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철벽을 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이유로 삼기보다는 이 부분을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남녀 불문 사람들에게 철벽을 치는 이유가 뭘까? 의도를 가지고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급하게 다가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일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왜 사람들에게 철벽을 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람의 성향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가가는 것에 조금 더 수월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주변에서 뭐 동아리를 하던 과 활동을 하던 그 선배 주변에 가서 칭찬 툭, 무리 없이 응해줄 수 있는 질문에 칭찬을 섞여서 또 질문 툭, 그리고 주변에서 그 과 선배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잘 지내는 내 삶을, 나 스스로도 잘 지내는 삶을, 주체적인 삶을 그 선배에게 얼핏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진짜 내 삶을 살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짱남의 입장이 되어서 성향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니 저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메일 주소와 DM으로 편하게 고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